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9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현대기아차 같이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요, 바로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차량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SCC-ML의 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서 이제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차가 스스로 학습해 SCC 작동 시에요, 운전자와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주행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SCC는 운전자가 앞차의 거리, 가속성 등의 주행 패턴을 운전자가 직접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차의 간격을 조절할 때 스티어링 휠로 최대 4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 SCC-ML은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패턴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가 다양한 운전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가지고요, ADAS에 이제 두뇌격인 제어 컴퓨터로 보내집니다. 근데 제어 컴퓨터는요, 입력된 정보로부터 이제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추출해 종합적인 주행 성향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의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성향을 크게 보면 앞차의 거리, 가속성, 반응성,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속도와 주변 차량과의 거리 조건을 모두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속으로 시내를 주행할 때는 앞차의 차간 거리를 매우 가깝게 유지하거나 고속 주행 시간은 차간 거리를 멀게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총 10,000개 이상의 패턴을 구분함으로써 운전자의 상황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요, 이 자율주행 레벨 2를 넘어서 2.5 수준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신차에서도 제가 봤을 땐 올해 내년에 나올 신차에서는 조금 투입이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요, 이 그랜저 내외관 디자인이 완전히 바꾸고요,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려서 드디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내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자동차 담당 기자단과 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프리뷰를 개최하고 더 뉴 그랜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더 뉴 그랜저는 현대차가 2016년 11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보이는 6세대 그랜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촬영이나 보니까 담당 기자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니까 촬영이 안 됐대요.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신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더 뉴 그랜저는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해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달성했고요. 비례 구조 스타일링 기술의 4가지 기본 요소를 조화로 지향하는 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는요,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스에서 컨셉트카 바로 릴필 루즈를 통해서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티저 이미지를 보니까 이 릴필 루즈가 선보였던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전면부 디자인을 양산차로 처음 적용했다고요. 그릴은 이제 전면 그릴은 마름모꼴에 이제
메트릭 주얼 패턴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신형 소나타에 최초 탑재됐던 히든 라이팅 램프가 주간 주행 등으로 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전장이 이제 전장이 이제 1990mm로 60mm가 늘었고요. 또 40mm가 증대한 휠베이스로 해가지고 동급 최고의 수준의 공간성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측면부 디자인이 매끄럽고 스포티한 인상이 강화되었고요. 후면부는 기존의 디자인을 계승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는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인을 통해서 라운지 같은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경계가 없는 심리스 형태로 자리해가지고 높은 시인성을 제공한다 하고요. 뭐 전자식 변속 버튼과 고급 가제 소재가 적용된 센터 콘솔은요, 이제 편안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또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다음 달에 나올 확률이 좀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의 경차, 바로 모닝이죠. 모닝이 이제 부분 변경에서 자동화 수동 변속기를 적용될 전망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은요, 내년 3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내용한 디자인 변화와 함께 기존 토크 컨버터 방식의 4단 자동 변속기를 대신해 가지고요, 자동화 수동 변속기가 적용될 경우에는요, 연료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차에 있어서 수동 변속기 사용이 보편적인 유럽과 달리 자동 변속기가 선호가 높은 국내에서는 낮은 연비가 조금 약점이었죠. 특히 이제 아까도 있지만 4단 자동 변속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차가 문제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지는 않겠죠. 그래서 2017년 신형 모닝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엔진을 또 적용했고 효율성은 높였지만 변속기는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 3월에 했을 때는 자동화 수동 변속기로 적용될 전망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르노 삼성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 이야기는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르노 삼성이 지난 22일 부산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바로 초소형 전기차 르노의 트위지가 유럽 수출 및 첫 선적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25일날 선적에 나서면서 총 142대가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르노 트윈지가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생산했다가 이제 전량 물량을 부산 공장으로 이전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생산 22일날 생산을 하면서 25일날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NG는 작은 차체에도 운전석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춰 최고 수준의 탑승자 안전까지 확보하며 220V 전기 콘센트로 약 3시간 30분이며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간은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55에서 80km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바로 해외 한국 지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바로 메르세데스 코리아에 대해서 두 개의 차종이 출시를 했다고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벤츠의 순수 전기차 EQC가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1억 500만 원 출시가 됐고요. 1회 충전 최대 거리는 309km로 주행을 가능하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춰서
벤츠의 미래상을 보여줬습니다. EQC는요, 이제 새로운 외관 및 실내 디자인과 EQ 브랜드만의 컬러를 적용해가지고요, 진보적인 럭셔리의 디자인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외관은 이제 탄탄한 비율을 촬영하며 쭉 뻗은 루프라인과 윈도우, 그 다음에 낮게 자리 잡은 웨스트라인, 후면부는 쿠페형 루프 스포일러를 갖춰서 SV와 SV 쿠페의 모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또 대형 블랙 패널이 헤드램프와 그릴에 감싸고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멀티빛 LED 헤드램프의 내부는 하이글로스 블랙 컬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요, 아방가르도한 전기차 디자인을 표방하며 현대적이면서 럭셔리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감각적이고 부드러운 표면 재질과 정교하고 처리된 선들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조화를 이뤄 EQ 디자인만의 독특한 마감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 다임러의 자회사의 도이치 어큐모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한 최신 8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으로 309km 이상의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와 더불어서 이제 7.4kW 용량의 온보드 차저가 탑재가지고요. 가정과 공공 충전소에서 완속 충전이 또 가능하고요. AC 충전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 시는 최대 110kW 출력으로 약 4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의 월박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용하면 가정용 220V 소켓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충전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생제동 모드는요 4단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불 D, D-DD, 죄송합니다. 뒷불 D, D-, D-, 이렇게 4단계로 표시가 되는데요. D는 기본값으로 설정되고요. 이제 가장 마이너한 회생 제동을 뒷불, 회생제동이 꺼진 상태로 글라이딩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것은 이제 하며 이제 D-, 네, 이 뒷분 이렇게 하고 그 D-는요 가장 강력한 회생 제동을 싱글 패널 드라이브링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컴팩트, 그다음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EQC를 구매 고객에는요 종합적인 충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EQ 스마트 코칭 서비스를 비롯해가지고 전국 대부분의 전기차 공용 충전소에서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메르세데스 미차징 멤버십 카드를 도입하는 등 프리미어 충전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차저 멤버십 카드를 포털 사이트에 등록한 후 결제 정보를 입력해 두면요 국내 대부분의 전기차 공용 충전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EQ 전시장 및 잠시 롯데타워 지하 2층에 메르세데스 충전 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연내 차량을 또 구입하면요 홈 충전기 설치 또는 1년간 공용 충전소 무제한 사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1년간 무제한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도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EQC 400 매틱의 가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1억 500만 원이고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월 79만 9천 원으로 더뉴 EQC 400 포매틱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벤츠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벤츠 코리아가요 신규 라인업의 E250 아방가드로를 11월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E250은요 250은 기존 E300을 대처하는 모델로 옵션과 안전사항을 좀 강하고요. 친환경성이 강조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제3종 저공해 차량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6,360만 원이고요. 이
이 250 아방가드론은요, 내년형 2020년형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2.0리터의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이 211마력, 최고토크가 35.7을 발휘하면서 기존 E300의 최고 출력 245마력, 최고 토크가 37.7에 대비 출력과 좀 토크가 나눠졌지만 벤츠 E클래스는 내년에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11월에 투입을 한다니까 그때 투입되는 대로 그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11월 달에 나온다 하니까 그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는 바로 BMW의 소형차 브랜드인 미니가요. 더 뉴 아닙니다. 뉴 미니 클럽맨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클럽맨과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디자인과 기능적인 변화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서울 합정동 카페 포비 베이직에서 새롭게 지난해 뉴 미니 클럽맨을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뉴 클럽맨은요, 이제 미니 디자인, 헤리티지 및 디테일을 강화를 했고요. 강렬한 인디언 서머 레드 색상을 통해서 세련미를 또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이제 확장된 전면부 그릴과 한층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공기역학이 개선된 사이드 미러캡, 미니 헤리티지를 잘 보여주는 최신 유니언 잭 디자인의 후미 등을 통해 기존의 이제 클럽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젠틀맨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은 더욱 명확하고요. 간결해진 선 처리가 돋보이며 쿠페 X와 쿠페 SD 모델에는 18인치 투톤 멀티레이 스포크 휠이 적용돼 역동성을 강조하는 하는 이제 한편 디자인 완성도를 또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는 이제 360리터의 적재 공간을 또 제공한다 하고요. 또 뒷좌석 등받이까지 접히면 최대 125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국내에서는 3개 가솔린과 3개 디젤 엔진 총 6개 라인업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고 출력은 모델별로 136마력에서 최대 192마력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서 미니 전통 레이시 DNA 고스란히 물려받는 가장 역동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뉴 미니 JCW 클럽맨도 모델도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가격은요. 가솔린 쿠퍼 모델은요. 3,640만이고요. 쿠페 하이트림은 4,190만원, 쿠페 X는 4,760만원이라고 합니다. 디젤 모델은요. 쿠페 D가요. 4,000만원, 쿠페 D 하이트롬이 4,380만원, 그 다음에 쿠페 SD 모델이 4,98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 미니 클럽맨이 출시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우디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코리아고요. 바로 신무기 8세대 완전 변경 아우디 A6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이제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아우디 A6를 공개하고 판매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A6 45 터보차저, 터보차저 콰트로와 A6 45 터보차저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선보였고요. 각각 가격은 각각 6,679만 7천원이고요. 7,072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형 아우디 A6의 핵심은요, 날렵해진 외형과 눈부신 실내 고성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A6는요, 부드러운 곡선과 면을 우아하게 조화시켰다면 이번 8세대는요, 선명한 라인업을 보강해가지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트렌드에 걸맞게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강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2.0리터의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차저 엔진과 7단 S토닉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제속 출력은 252마력이고요. 제어 토크가 37.7, 연비는 리터당 11.4km로 고효율을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트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겨울철 눈길이죠. 한국형 4계절의 안전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쿼트로 여전히 좀 자랑거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라인업은요, 이제 익스테리어 그릴 범퍼, 그다음 범퍼 디퓨저 등의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을 했다고요. 파나라믹 선루프와 매트리스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돼 바로 LED 테일라이트를 또 장착해가지고 또 디자인 외관의 스포티함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안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이 또 장착을 한다고 하고요. 운전자는 이제 마이 아우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차량 원격 제어는 물론이고요. 차량 상태 확인과 차량 찾기, 긴급 출동 요청 등의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PSA의 프리미엄 브랜딩 DS의 이야기입니다. DS가요, 올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죠. 이 DS가 라인업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DS 공식 수입원인 바로 함블모터스에 따르면요, 다음 달 11월에 바로 소형차 DS3 크로스백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요, 지난 2019 바로 서울모터쇼를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S7 크로스백에 이어서 두 번째 신차로 디젤 엔진이 탑재된 신차를 우선 선보인 이후에요, 내년 중에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DS3 크로스백은요, DS 고유의 정교한 디테일과 첨단 신기술이 조합된 것이 특징이고요. DS는요, 지난 2018 파리모터를 통해서 DS의 라인업 확장 계획을 포함한 성장 전략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요, 빛을 가미해 존재감을 스타일을 부각시킨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DS 매트리스 LED 비전 헤드라이트와 그 다음에 프레임 리스 윈도우, 주행시 차체 안으로 들어가는 도어 핸들, 레벨 2 자율주행 기능 등 첨단 신기술이 대거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DS는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신차를 선보이는 한편 전 라인업의 플러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전동화 버전과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많이 들어주시고,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지만 또 한 주를 열심히 또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